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받으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만큼 걸음이 빠르지 않다는 생각 드시죠? 분명히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 계란도 매일 먹는데 왜 몸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는 건지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LA에서 15년간 한인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호소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근육은 계속 빠지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바로 흡수율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만약 이 원리를 모르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어떨까요? 1년 뒤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5년 뒤엔 혼자서 일상생활하기도 버거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32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단순히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왜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근육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거고요. 제가 LA에서 만난 김철민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5세에 퇴직하신 김철민 씨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퇴직 후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나오기도 힘들어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마트에서 장 보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계단이었어요. 2층에 있는 집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올라올 때는 중간에 꼭 쉬어야 했어요. 김철민 씨 따님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나이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계란도 삶아드리고 닭가슴살도 사다 드리고 단백질 보충제도 사서 챙겨드렸어요. 한 달에 영양제 값만 3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도 매일 먹으니까 이제 보기도 싫다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힘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어요. 피 검사, 엑스레이, MRI까지 다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 관리 잘하시라고만 하셨어요. 김철민 씨는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길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됐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등산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포기했어요. 가족들이 가장 걱정한 건 김철민 씨의 우울감이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유머러스했던 분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상황은 김철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만난 수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분명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왜 몸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왜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근육은 계속 빠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단백질에 대한 상식들 중에 크게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첫째, 많이 먹으면 많이 흡수된다는 착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물쇠에 맞지 않는 열쇠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는 것처럼요. 둘째, 동물성 단백질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이에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특히 고기류는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근육 생성에 써야 하는데 소화에만 다 써버리면 결국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만난 박순자 여사님의 경우를 보세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후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은 줄이고 고기만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혈당은 더 올라갔고 근육량도 줄어들었어요. 왜일까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든요. 셋째, 단백질 보충제가 만능이라는 착각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화 능력과는 맞지 않아요. 게다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소화 부담을 늘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대부분 건강식품 회사들의 마케팅에서 나온 거예요. 비싼 보충제를 팔기 위해 마치 그것만이 해답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죠.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좋은 식품들은 무시하면서요. 제가 15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히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흡수를 돕는 보조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근육 생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염증이 있으면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식품에 숨어 있거든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새우예요. 어떤 분들은 고작 새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우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완벽한 근육 빌딩 식품이에요. 새우 백지에는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순수 단백질이 20지 가까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새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새우에는 다른 식품에서는 찾기 힘든 2가지 특급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아르기닌과 아스타잔틴이에요.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넓혀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새우의 아르기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혈관을 넓혀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 성분인 아스타잔틴은 새우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근육 생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거든요. 아스타잔틴이 바로 이 염증을 제거해서 근육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김철민 씨가 바로 이 새우의 힘을 경험한 분이에요. 따님이 매일 저녁 말린 새우를 애호박과 함께 볶아서 드렸어요. 처음엔 별다른 기대 없이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물은 렌틸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서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최고의 건강식으로 여겨온 슈퍼푸드예요. 렌틸콩이 특별한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아미노산 조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렌틸콩 백지에는 단백질이 23지나 들어있어요. 이건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불리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렌틸콩이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부드럽게 소화되면서도 근육 생성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해 주거든요. 하지만 렌틸콩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혈당 조절 효과예요. 렌틸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위장에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함께 먹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육도 지키면서 혈당도 조절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실제로 캐나다 연구팀이 실험해본 결과 쌀밥만 먹은 그룹보다 쌀과 렌틸콩을 반반 섞어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당뇨 걱정 때문에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박순자 여사님이 바로 렌틸콩의 효과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고민하고 계시길래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한 줌씩 꼭 넣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늘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보물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가 어떻게 근육을 만드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근육 생성에 숨은 조력자예요. 들깨의 핵심은 바로 식물성 오메가3예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현존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는 조금 다르지만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는 똑같이 강력해요. 그런데 왜 이게 근육에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놓여요. 이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을 조금씩 녹여내는 주범이거든요. 들깨의 오메가3가 바로 이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 최고의 소방수 역할을 해요. 염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근육 생성이 활발해져요. 또한 오메가3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청소해서 피를 맑게 해줘요. 새우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히는 역할이라면 들깨의 오메가3는 그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영양분이 근육까지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사라 할머님이 들깨가루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늘 아프셔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들깨가루 2스푼씩 타서 꾸준히 드시게 했어요. 6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서 집 정원에 상추까지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식품의 진짜 놀라운 점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새우가 혈관을 넓히면 들깨가 그 혈관을 청소하고 렌틸콩이 지속적으로 완벽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거죠. 마치 완벽한 팀워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보물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특별한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우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돼요. 렌틸콩은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보완해줘요.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김철민 씨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평소처럼 벽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 더 지나 보니 정말 다리에 힘이 생긴 게 확실했어요. 한 달 더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2층 계단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던 일이었죠.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김철민 씨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밝은 미소가 돌아왔고 다시 농담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 김철민 씨는 예전에 즐겨하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물론 처음엔 동네 뒷산 정도였지만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꽤 높은 산까지 오르세요. 70세가 되신 지금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박순자 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렌틸콩을 꾸준히 드신 덕분에 혈당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시고 무거운 짐도 혼자서 들고 다니세요. 이사라 할머님은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서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활동량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근육도 붙고 근육이 붙으니 관절도 더 안정되지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운동 동호회 모임까지 나가고 계세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에 따라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60세 이후 근육 감소의 진짜 원인은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흡수율 저하예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새우의 아르기닌으로 혈관을 넓히고 들깨가루의 오메가3로 염증을 제거하고 렌틸콩으로 완벽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새우를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렌틸콩을 설탕에 졸이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져요. 들깨가루 드신 후 바로 커피 마시면 흡수가 방해돼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시작해요.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해오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그 결과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근육 감소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